제대로 시작하는 기초통계학. 자, 이제 나온 지가 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독학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는 것들은 제가 진도를 보면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고요. 오프라인에서 이제 따로 혹은 줌으로 따로 하는 이제 과정들은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19번째 영상이네요. 자, 이제 7장, 챕터 7이요. 가설검정입니다. 자, 6장에서 우리가 추정을 했으니까 그 추정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 7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가설검정과 유의수준이 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 평균에 해당하는 가설검정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비율에 대한 거, 분산에 대한 거를 가설검정을 하면, 자, 요게 다 전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가설검정과 유의수준입니다. 여기서 알아볼 거는, 자, 가설검정이란 뭔지, 자, 가설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가설이 뭔지. 자, 그 다음에 가설검정한 절차, 그 다음에 가설검정 어느 게 맞다 틀리다 라고 결정을 하려면 딱 결정을 짓는 유의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가설검정에는 오류가 없는가, 그 오류를 한번 확인해 보고, 양측 검정하고 단측 검정하고 차이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끝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운동을 하거나 혹은 더운 날 이렇게 보면 그 스포츠 이온 음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게토레이, 포카리 스웨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거 그 마셔보면 어떤가요? 뭐 겉에 깡통에 보면은 보통 250ml, 뭐 300ml, 뭐 500ml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250ml라고 적혀 있다면 진짜 그 250ml가 맞다고 여러분들 느끼세요? 어떠세요? 자, 아주 더운 날 땀을 많이 흘렸으면 그 먹어보고서 이게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모자라는 것 같아, 이런 그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과제를 한번 내줬는데 진짜 이걸 조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일일이 주사기로 하나씩 다 뽑아가지고서 측정을 해왔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어땠냐면 밖에 깡통에 쓰여져 있는 그 미리수보다는 다 많았다 라는 겁니다. 자, 일단 그건 여담이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설 검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가설 검정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가설이란 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가설, 자, 귀무가설, 대립가설, 뭐 혹은 영가설, 혹은 우리가 영구가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 요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250ml. 자, 250ml라고 깡통에 적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닌 것 같아, 모자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깡통을 사서 이 음료수를 사서 이걸 다 측정을 해볼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뭘 밝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하이포테시스, 요걸 따가지고서 우리가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 이게 250ml가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일단 뭐 아니다는 많아도 아닌 거고 적어도 아닌 건 아닌데, 일단은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연구하는 이유는, 이 조사를 하는 이유는, 자, 이걸 밝히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깡통에 있는 게 다 250ml가 맞다라면 이런 조사를 할 필요가 있나요?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한번 세워볼게요. 다시 이것도 가설인데 할 필요가 없는 거 그냥 0이라고 할게요. 없으니까. 자, 이거는 250ml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없으니까 조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없는 거 0. 자, 이렇게 씁니다. 0. 자, 0에 해당하는 가설, 자, 우리 영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0ml가 맞다? 그러면은 이 연구에 의미가 있네. 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0의 반대말로 우리가 1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1. 자, 0의 반대말이 1이 왜 0의 반대말이 1이냐? 자, 여러분들 한번 휴대폰 한번 꺼보세요. 끌 때 보면 스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쵸? 스위치. 뭐 다른 전자제품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겉에가 0이고요. 반대말이 1이에요. 자, 전기가 흐르면 1, 흐르지 않으면 0.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 전원 버튼에 이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의 반대말은 1. 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지나가도록 하죠. 자, 그럼 연구가설이 250ml가 아니다, 이거라면 저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는 영가설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이렇게까지만 표현해 주면 좋은데, 더 많이 쓰이는 용어가, 자, 우리 귀무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귀무의 무가, 우리 여기서 보면은
영이라는 건 똑같은 말이거든요. 영. 근데 귀무라는 말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이게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 그래서 그 일본어의 잔재가 지금 귀무가설로 남아 있는 건데, 아무튼 이게 0이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자, 이 0 할 필요 없는 거에 대립각을 세워서 연구를 해야 돼라는 거에서 대립가설도 이렇게 세웁니다. 귀무가설에 대한 대립이에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연구가 의미 있으려면 이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야 되고, 혹은 단측이라면 이거는 적어도 아닌 거고 많아도 아닌 거고, 근데 이게 적다라면 한쪽만 보는 거죠. 이게 많다라면 또 한쪽만 보는 거죠. 그래서 단측 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가설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 통계적 판단은 이 가설을 기준으로 해서 가설을 검증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가설은 통계량으로 어떤 모수를 추정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확하게 추정하더라도 가설과 모수 사이에는 항상 오차가 생긴다 그랬죠. 왜요?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본을 대상으로 하면은 항상 모수를 추정할 때 틀릴 가능성, 그 오류 가능성이라 그러죠. 그걸 확률을 제시해서 우리가 나타냅니다. 그래서 통계적 의사결정에서 틀리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추정된 모수의 틀릴 확률을 낮게 잡으면 되죠. 근데 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0에 가깝게 만들어서 자, 의사결정, 자, 요런 실패를 갖다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사결정 오류와 상관이 없이 어떤 특정 수치를 도출하는 게 목적이라면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결과 그냥 제시를 하면 끝나요. 근데 그거는 하나 수치를 딱 제시하면 틀릴 가능성이 크다 그랬죠. 자, 근데 이거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를 우리가 1종 오류, 2종 오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 이거 한번 논문을 쓰는 데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시험 같은 거 볼 때는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귀무가설. 자, 귀무가설은 누구나 다 믿는 거예요. 누구나 다 250mm라고 믿어요. 자, 그거를 귀무가설이 채택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각해버리는 거죠. 이거를 기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종 오류는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돼요. 그런데도 맞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둘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오류죠. 근데 맞다고 할 걸 틀리다고 하고, 틀리다고 하는 걸 맞다고 하고. 자, 이게 1종 오류와 2종 오류.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 이게 그 기각할 확률을 알파라고 한다라면 채택하게 될 확률은 1-S 알파죠. 기각하게 될 확률의 반대니까 전체의 확률은 1이잖아요. 100%. 그러니까 이 유의수를 나타내는 알파 값. 자, 요게 중요한 거고요. 자, 2종 오류에서는 자,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되는데 채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각해야 되는데도 채택을 하는 거예요. 자, 요때의 확률을 베타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이 옳을 확률은 1-베타. 자, 1-베타가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가설의 검정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가설의 검정력. 자, 이거는 뭐냐면 자,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되지만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 알파라 그랬죠? 알파. 이렇게 표시했어요. 근데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되는데도 채택해야 되는 그 확률. 자, 요거 베타라고 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거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되는데 기각하는 그 확률은 1-베타죠. 그러면은 자, 이 1-베타. 자,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되는데 이걸 당연하게 기각해야 하는 그 확률. 자, 그러면 귀무가설이 자, 대립가설이 사실인 상황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 자, 이게 보면 2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되겠죠. 자, 이거를 가설의 검정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거짓일 때 이를 기각하는. 자, 당연히 이건 맞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설의 검정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측 검정 아니다라고 했던 거 요거와 혹은 좌측 검정에 해당하는 작다, 우측 검정에 해당하는 크다. 자, 요걸 갖다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측 검정 250ml. 자, 적으면 진짜 열받을 거예요. 돈 주고 샀는데. 그쵸? 근데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그래,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해 줄게. 근데 대신에 이 정도까지를 넘어가면 나는 못 참아 하는 게 요 지점이에요. 이게 임계치라고 하는 건데 뒤에다 다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구간에 만약에 어떤 수치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채택하는 거죠. 뭐를요? 귀무가설을. 항상 기준은 귀무가설입니다. 그러니까 기각하게 되는 것은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많다. 자, 많은 거 싫어할 사람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다르죠. 코카콜라
특정 상표를 언급해서 죄송한데 펩시도 있으니까 뭐 혜택 콜라 뭐 이런 것도 예전에 있었는데, 아무튼 콜라를 갖다가 많이 준다 그러면은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땡큐 이럴 수도 있는데, 환경단체나 건강단체 이런 데서 보면은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충치 혹은 성인병 뭐 이런 게 걸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많이 주는 걸 싫어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주는 거, 그래 이 정도까지 많이 주는 거는 그래도 인정하는데 어느 정도 많이 줘야지, 그쵸? 노래방 가면은 우리가 서비스로 몇 분씩 더 주는 거, 그런 거죠. 요즘은 코인 노래방이니까 뭐 그런 거가 없어졌지만, 자 너무 오래 그 서비스를 줘도 거기 붙들려 있는 것 같고 그렇고 싫습니다. 자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검사할 때 자 이렇게 그 기각력이 어디냐, 채택력이 어디냐를 갖다 판단을 합니다. 양측 검증은 그거예요. 딱 많아도 적어도 혹은 많아도 거기까지는 인정을 할게. 대신에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거는 못 참아. 또 밑으로 가는 거는 못 참아, 혹은 이상으로 가는 거는 못 참아. 이런 때 우리 임계치를 여기서 하는 거죠. 아까는 알파였죠. 요게 알파였는데, 자 보세요, 다 알파예요. 알파, 그쵸? 알파였는데 이게 양쪽으로 가버리니까 이걸 양쪽으로 쪼개야 되겠죠. 알파를.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알파, 이게 좀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쪽이겠죠. 여기는 2분의 알파 플러스 쪽에 해당하는 쪽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자 가설 검증은 어떻게 하느냐,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갖다가 어떤 가설이 맞을지 결정하는 유의 수준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각을 할 기각력을 어디로 할 것인지, 채택력은 어디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통계량 계산하는 거죠. 샘플에서. 그 다음에 이 통계량이 기각력이 딱 있는데 여기 좌측에 있느냐 우측에 있느냐,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 용어를 갖다 알아야 될 거, 우리 가설에 대해서는 우리 확인했습니다. 귀문가설, 대립가설, 연가설, 연구가설 이렇게 확인을 했었고요. 검정통계량은 연가설이 가지는 그런 모수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 그러니까 표본에서 어떤 통계량을 계산해 내는 거예요. 근데 임계치라는 거는 우리가 이 가설을 세웠을 때 귀무가설을 할 것이냐 대립가설을 할 것이냐, 그 기준점이 되는 걸 우리가 임계치라고 하죠. 자 여기서 유의 수준, 보통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할 때 0.5, 0.05로 하거든요. 그 0.05로 해야 95%가 되죠. 반대쪽이 되는 거니까 95% 유의 수준, 그러면 알파는 0.05라고 하고, P는 확률은 0.05보다 작으면 이렇게 아스테리스크 컴마, 자 요거를 갖다 표시를 합니다. 이게 원래는 아스테리스크 컴마인데 과거에 통계학자들이 어떤 기준을 놔두고서 여기다가 깃발을 세웠어 가지고서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 혹은 모자라면 안 돼 라고 해서 깃발을 표시했기 때문에 이걸 플래그라고 합니다. 플래그. 자 원래는 플래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 자 기본 요소로서 보면 일단은 무작위 추출을 해야 돼요. 어떤 편의에, 그러니까 편견에 혹은 어떤 치중되는 그런 게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추출돼야 됩니다. 그리고 추출된 표본들은 정규 분포를 구성해야 되고요. 만약에 두 개를 구성을 한다면 비교하기가 쉽게 분산이 이렇게 똑같아야 됩니다. 등분산성.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는 클수록 좋다 그랬죠. 자 표본의 크기.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가설 검정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 내용들이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뒤로 들어가서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니까 이 부분은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숙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